글로벌 리더십 4주차 세 번째 동영상인데요. 이 동영상에서는요, 우리가 경로, 목표 이론, Path Goal Theory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상황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 중심의 인물 이론과 달리 지도자와 추종자와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것을 공통분모로 하면서 상황적 접근법, 이건 교육학자들의 그 주장이었고요. 그리고 상황 적합 이론, 이거는 경영심리학자가 군대를 관련해 가지고 보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경로 목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1970년대의 그 기대 이론이라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expectancy theory인데 무언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하면 추종자들이 과제를 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은 가치가 있을 거야. 이런 거를 기대할 때 동기가 유발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 볼게요. 기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자체가 상황 이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기대 이론은 뭐냐면 사람들이 내가 그거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거를 기대할 때 동기가 유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그런 말이 있죠. 그거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신청하면 돼?" 뭐 이런 말이에요. 마치 모든 것들이 다 짜여져 있고 준비가 돼 있고 그냥 신청하는 행위만 하면 다 되는 거야? 뭐 이런 거가 있죠. 그러니까 "하면 돼? 하면 할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거죠. 예. 그런 기대가 가능하고 그리고 했을 때 좋은 열매가 나올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기대할 때 동기가 유발이 된다. 그리고 그런 성과가 나온 다음에 자기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괜찮을 거야." 예. 이것이 기대가 될 때 동기가 유발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될 때 사람들은 동기가 유발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로 목표 이론은 이러한 기대 이론에 그 유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기대 이론에서 핵심은 뭡니까? 동기 유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로 목표 이론에서 중요하게 돌봐야 되는 게 뭐냐? 동기 유발입니다. 자, 그래서 경로 목표 이론은 지도자는 추종자를 어떻게 동기 유발시켜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게 할 것인가 이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러분과 저하고를 생각을 해 본다면 선생인 나는 여러분이 글로벌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배울 수가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예. 그런 기대심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배워서 알 수 있어. 그런 식의 기대감을 갖게 하고 그런 다음에 '아 나 이거 잘하면 A 플러스 받을 수 있을 거야. A 제로 받을 수 있을 거야. A 마이너스 받을 수 있을 거야. 어떤 그 성과에 대한 보상이 좋을 거다라고 하는 것. 예.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글로벌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를 '공부해야겠다.' 하는 그 동기가 유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인제 이러한 동기 유발이 경로 목표 이론의 핵심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기 유발이 핵심 개념이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경로 목표 이론 이거를 어떻게 보면 상황 적합 이론하고도 유사한 것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도자의 행동의 효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자, 인물 이론과 어떻게 달라요? 인물 이론은 지도자 학위에 딸려 있다 이건데, 상황 이론은 추종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면 우리가 두 번째 동영상에서 얘기했던 상황 적합 이론과 유사한 점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다른 점은 어떻게 다르냐 하면, 상황 적합 이론은 지도자의 유형 그리고 몇 가지 상황 내지는 변수, 이것이 적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경로 목표 이론은 지도자의 유형, 여기에 있어서는 비슷해요. 근데 추종자의 특성 내지는 과업의 특성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유사하면서 좀 다른 면이 있는데요. 자, 추종자들이 그 동기 유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추종자들의 동기 유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추종자들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지도자 유형을 선택을 하면 추종자들이 과업을 잘하고 또 추종자들의 만족도도 높을 거다, 이런 생각이 전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도력을 발휘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경우에 동기가 유발이 될까라고 경로 목표 이론을 보냐 하면, 첫째, 어떻게 하면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이 목표 달성 경로, 이거가 명확하면 동기가 유발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표 달성 경로가 명확해지면 동기 유발이 된다. 둘째, 지도자가 코칭 내지는 가르쳐 주는 거를 제공할 때, 그럴 때 동기 유발이 된다. 그러니까 추종자가 전혀 모르는 걸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지도자가 땡겨주면, 이끌어주면 동기 유발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목표 달성의 장애물이 제거가 되면 동기 유발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표 달성의 장애물이 제거가 될 때 동기 유발이 일어난다. 예. 왜냐하면 나 앞으로 진도 나가고 싶은데,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성취하고 싶은데 앞에 장애물이 있고 이 장애물은 내가 제거할 수 없어. 그러면 나 여기서 끝이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동기가 제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종자들의 동기가 제거되지 않고 오히려 그 장애물을 제거하면 동기는 계속해서 일어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추종자가 작업 그 자체에서 만족감을 느낄 때, 예, 그럴 때 동기 유발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동기 유발을 하기 위한 지도자의 행동이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 2가지. 하나가 뭐예요? 예, 그 과업과 관련된 거. 그거 지시적 행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원적 행동입니다. 격려해 주는 거야. 이거는 인물 이론에서 이미 나왔던 것이고 상황 이론에서 이미 나왔던 거예요. 자, 그리고 2가지 행동이 더 소개가 됩니다. 이 경로 목표 이론에서는요. 하나는 뭐냐 하면 참여적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앞에 2 행동 먼저 얘기하죠. 지시적 행동 그리고 지원적 행동. 이거는 이미 여러 번 다른 이론에서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적 행동. 이거는 추종자들과 상의하고 추종자들의 의견을 구하고 제안을 받아들여서 의사결정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참여적 행동입니다. 그리고 4번째, 성취지향적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goal 세팅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이거야 라고 하는 그 goal 세팅이 있어야 되고, 그 goal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예, 목표를 딱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다음에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뭐가 필요해요? 개선하라고, 보다 더 나아지라고,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추종자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목표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목표까지 뭐 해야 돼요? 도전적으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돼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자, 이러한 지도자의 행동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지도자의 행동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추종자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예, 친화 욕구가 있고요. 그리고 과업 구조의 선호가 있고요. 그리고 통제의 위치에 대해서 또 이 추종자들은 민감하고요. 그리고 자기 지각의 수준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자기 이해의 수준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인데요. 친화 욕구는 뭐냐 하면 이 지도자와 추종자의 관계가 예, 친하기를, 그러니까 가깝기를 원하는 겁니다. 친밀도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추종자에게 친화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지원적 지도력을 선호하고요. 그리고 또 반복적인, 그러니까 과업이 단순 반복적인 거면 또 지원적인 지도력을 필요로 합니다. 예. 친화 욕구가 강하지 않으면 뭐 지원적 지도력에 대한 선호도 좀 떨어지겠죠. 자, 그리고요, 과업 구조의 선호요. 예. 과업 구조가 불확실할수록 지시적 지도력을 선호합니다. 매뉴얼이 명확하지 않다. 예, 그리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좀 창의적인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에는 중간중간에 점검해 주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러한 지시적 지도력을 선호하기가 쉽습니다. 자, 또 추종자들이 자기에게 의사결정권이 있어. 자기에게 통제력이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참여적 지도력을 선호합니다. 예, 통제력이 자기에게 있다? 그러면 참여적 지도력을 선호할 거고요. 예, 통제력이 자기에게 없다? 그렇다면 지시적 내지는 지원적 행동들을 더 선호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어, 그 과제 능력, 과업 능력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내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유능한 사람이야, 내가 이 과업에 대해서 잘 몰라. 이렇게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 이 지시적 지도력이 적합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자각이 높으면 어떻겠어요? 그 지시적 리더십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겠죠. 내가 알아서 잘 하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반감이 있겠죠. 예. 그러면 지도자는 또 뭐가 필요할까요? 추종자가 자기 능력에 대한 그 인식이 정말로 그 현실감이 있는 것인지 현실감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 그러니까 실제는 유능한 사람인데 무능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격려를 하고 잘 지지를 해 주면서 어 자기의 능력을 깨닫도록 도와주고 그러면서 지시적 리더십은 덜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자각 능력이,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은 10인데 50만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현실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예. 그러면서 격려를 해 주면서 지시적 리더십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예. 자, 이러한 것들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에 이제 워튼 스쿨의 토마스 하우스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 작업의 촉진, 집단 지향적 의사결정, 뭐 과업 집단의 관계 형성 행동, 가치 중심적 행동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추종자들의 특징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복잡해지는 거고 일단 추종자 특징 4가지. 예, 그것만 먼저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로 목표 이론, Path Goal Theory의 장점과 단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지도자의 행동이 구성원들의 만족과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행동이 이러면 그것이 추종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친다. 예,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자, 이런 면에서 이 앞에 상황 이론하고는 좀 달라요. 앞에 상황 이론의 2개는 어땠어요?
추종자들의 그 이 상황이 지도력에게 어떤 영향이다. 그런다면 이거는 좀 지도자가 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도 보여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물론 그 상황이 지도력에게 미치는 것 역시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대 이론입니다. 죄송합니다. expectancy theory를 지도력 이론에 접목시킨 겁니다. 그 추종자들에게 동기 유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거를 지도력과 연결시켜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력은 어떤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추종자들로부터 동기를 지속적으로 유발시키는 거다. 이렇게도 또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좀 단점을 말한다면 이 개념이 제가 가급적 단순하게 말하려고 하기는 했지만 좀 개념적으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지도자의 행동에서 그 네 가지가 있었죠. 지시적 행동, 지원적 행동. 이거는 다른 이론에서도 흔히 보여지는 거였고요. 그런 다음에 두 가지가 추가가 됐었습니다. 참여적 지도력, 그리고 성취지향적 지도력. 요거에 대해서는 좀 낯설기도 하고 실증적인 검증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네 가지 그 지도자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불완전한 것, 그런 것이 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지도력과 기대 이론을 접목시키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이 둘의 관계가 그래서 뭐냐?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기를 유발시킴으로써 추종자들을 이끈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아주 참 좋은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동기 유발과 지도력의 이 관계, 이거를 그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못한다라는 점에서는 좀 아쉬운 점 내지는 부족한 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황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물 이론에서는 지도자 중심적으로 지도력을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상황 이론에서는 지도자와 추종자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뭉뚱그려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상황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가 점점 민주화되어 가고 수평적 관계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 중심, 지도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추종자들의 역할 역시도 커져가고 있었던 것이죠. 과거에도 추종자의 역할이 있기는 했지만 20세기 중반 이후로 들어오면서 점점 수평화되어 가면서 지도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추종자들의 역할 내지는 지도력 발휘해서 추종자들의 힘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도자와 추종자의 이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 이 속에서 지도력을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차관, 참 좋은 차관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상황적 접근법, 그리고 그 두 번째 것이요. 그 상황 적합 이론, 그리고 세 번째 것 경로 목표 이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모여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요.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